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자, 미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 증시에 어떠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 다행히 좀 어제 탄탄했던 국내 증시 조금 더 대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뉴욕 증시가 좀 며칠 동안 소용돌이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가장 최장기가 약세를 나타내게 됐고 6일 동안에 내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안정세를 찾았나?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3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매크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달라진 거 없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 사실은 요동을 많이 쳤죠. 금요일 날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장중에 3% 정도 빠졌다가 이제 막판에 좀 올려서 이렇게 1몇 %로 하락으로 마감이 돼가지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제 일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10% 급락하면서 많이 좀 흔들릴 거 예상했는데 또 거꾸로 또 어저께는 우리 장은 괜찮았어요. 다행이었죠. 물론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 관련되는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반도체나 IT 쪽은 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려보다는 괜찮게 선방을 했지요. 일단 매크로를 정리해드리면 크게는 이제 금리 인하, 지정학 리스크 환율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정학 리스크가 이스라엘, 이란이 확전이 될까? 싶었는데 다행히 소강 상태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잠잠해지면서 유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유가가 80불 초반대로 다시 내려가고 다행스러운 매크로 변수에서 주말 사이에 이게 이제 주말이 아니고 저는 금요일 날 오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크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는 사그러졌다. 당분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됐고요. 이슈는 이제 금리 인하하고 환율인데 환율부터 말까요? 환율은 1,400전 지정학 리스크 영향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먼저 할 수도 있고 금통위가 실질적으로 약간의 비둘기파 쪽으로 나오면서 달러를 용인하는 거 아니냐. 달러 강세, 원화 약세를. 근데 이제 구두 갭이 들어갔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조. 너무나 심하다. 원화하고 엔화가 약세가. 그러면서 이제 달러도 다시 1,400 돌파는 다음으로 미루거나 미뤄졌어요. 매크로 두 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매크로 두 개가 해결되다 보니까 마지막 한 개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한 개가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없다? 아니 인상한다? 근데 인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데스라든지 미국의 정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안 하거나 한 번 정도인데 아마 한 번 정도 하는 걸 다시 좀 모아지는 것 같고 그래도 두 번 할 수도 있어. 두 번은 불확실. 한 번 정도는 미니멈 돼. 이렇게까지 하고 요거는 악재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매크로 악재 중에서 두 가지가 소강 내지는 약간 순고로 들어가 하나는 받아들여지는 이런 형국을 맞이하면서 어저께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는 뭐죠? 기업 밸류업에서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하는 거 아직은 모릅니다. 사실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심리가 없다가 있어지다 보니까 요거 중심으로 자동차라든지 금융주가 많이 오르면서 어제장이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매크로 변수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동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다행히 조금 사그라들었고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반도체 실적과 금리 인하 이 부분 좀 정리를 하고 가죠. 그렇죠. 실적은 ASML하고 TSMC가 나왔는데 ASML은 좀 아쉬웠고요. TSMC는 톤을 다운시켰죠. 이게 결정적으로 안 좋았어요. 톤 다운시킨 거는 약간입니다. 스몰한데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장이 좀 불안할 때는 스몰하지만 임팩트가 클 수 있습니다. 그게 여지없이 TSMC 발로 나타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저께 오늘 아침 말고 어저께 엔비디아가 10% 급락한 건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급락한 건 약간 좀 어이가 없긴 했었죠. SMCI라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엔비디아 받아서 파는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OEM 엄두내차가 무려 23%나 폭락했거든요. 사실은 이 주식은 오늘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23% 폭락하고 나서. 근데 얘네가 폭락한 것도 실적 발표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프라이즈 뉴스가 안 나올 수 있다. 이번 실적에서 다음 주 4월 30일인데 그거 우려가 일파만파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한 4, 5% 빠지다가 갑자기 10% 빠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 한 4%를 되돌려서 결국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빠지는 정도로 결국 이틀 사이에 돼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실적이 실제 나오는 순간 이번 주 여러 가지 빅테크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가늠을 할 것 같은데 일단 TSMC나 ASML 네거티브한 센티먼트 자체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바튼 피싱을 해야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이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센터멘털 저기 면에서는 조금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다. 자, 실적이 좀 시장의 반등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살펴주시나요? 실적이 일단 반등이 실적 예상보다 잘 나오고 컨피던스 레벨을 높이면 좋아요. 근데 일단 오늘 저녁에 나올 테슬라는 기대치가 낮아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빠졌죠. 그렇죠? 예, 한 140불 깨지고 있는데 테슬라 말고 내일 나오는 메타는 좀 실적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메타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목요일 날 나오는 인텔이 무슨 말이 하는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크게는 메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하이닉스 요 네 명의 실적 발표가 수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있는데 요거 다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실적만 좋아서는 안 되고 커멘트가 좋아야지 지금 미국의 S&P 500가 빠져서 지금 20배가 안 되는데 이거 빼고 딴 데 어디 가서 놀래? 이 정도면 싼 거 아니야? 과거에 19배인데 꼭 19배까지 가야 돼? P야? 지금 19.89배면 괜찮지 않아? 이런 메시지가 좀 와 닿아야 되는 것이 이번 주 실적 발표로 올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는 조금 더 빠지면 한 4% 정도의 테크니컬 그 다운 가능성이 실적이 미적지근하면 네.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시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선물해서 많이 팔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 선물세가 어저께 플러스로 들어왔다는 게 매우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올해 1월 달에도 외국 선물이 6조 1천 되면서 바텀을 찍었고요. 어저께도 지난주까지 6조 1천억 팔고 나서 어저께는 플러스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시각이 궁극적으로 그게 반도체가 됐던 아니면 그 기업 밸류업이 됐던 한국에서 아직 놀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다면은 미국이 빠지는 것만큼 빠지지는 않고 견뎌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테슬라는 기대치가 낮고요. 좀 눈높이를 낮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메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번 주에 주목됩니다. 그럼 SK 하이닉스 한번 성적표 어떻게 나올까 궁금한데 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를 때는 좀 덜 오르고 빠질 때는 좀 많이 빠졌다라고 네네. 해서 좀 실망스럽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성적표 자체는 2조 한 4, 5천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요. 컨센서스는 뭐 1조 8, 9천억인데 최근에 나오는 한 일주일간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2조 이하는 없습니다. 2조 4천, 5천, 6천, 7천까지 나오기 때문에 2조 4천억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게 미니멈 리퀘어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안 나오면 빠질 겁니다. 근데 이거 나오더라도 반드시 주가가 폭등하느냐 이건 아닐 것 같고요. 기대치가 높은 만큼 약간의 부담스러운 거는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이 HBM에서 하반기에서 경쟁을 격화시킬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우려까지는 뭐하지만 경계심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리포트가 나온 것도 주가가 계속 바로 가기에는 체크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미니멈은 2조 4천원 나와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 전반적인 가이던스나 시장 상황에 대한 코멘트가 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소 2조 4천억 원 나오는지 좀 살펴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9시고요. 참고로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다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어저께 저녁 오후인가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대만에서 지진이 또 난 것 같아요. 근데 작습니다. 과거 4월 3일 날 나왔던 7점 몇 대는 진도보다 분명히 낮은 뭐 4, 5, 6 이 정도의 여진 비슷하게 나는데 이번에는 여진이 아니고 위치가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라는 측면에서 혹시 이것이 그 반도체 다른 경쟁사 입장에서 가격 인상이나 가격 협상에 도움이 될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 2분기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2분기 디램 가격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 적게 보는 사람은 8%, 높게 보는 사람은 15%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 시점에 바로 2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반도체 현물 가격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우리 시간이 이제 목요일 아침 9시입니다. 주목하시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30일에 실적 발표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도 이제 중요할 텐데 네네. 사실 이제 신만전자까지 가는가 싶었는데 너무나 빠르게 좀 고꾸라진 네.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관전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8만 원 이하 갈 때는 삼성전자 펀더멘털 이슈는 제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크로입니다.
환율이 1,400 가고 그다음에 그 금리 늦게 하면은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전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8만 원 이하에서 7만 5천 원까지 빠질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하이닉스보다 특별히 못한 게 없는데 다만 엔비디아 향 HBM이 공급 차질이 났다는 소식이 아직 나오지는 보다는 여전히 HBM 공급이 잘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다려 봐야 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지난 그 7만 원 초반에서 삼성전자가 7만 원 중반으로 높아졌을 때가 딱 한 달 전 3월 20일 날 76,900원이었는데 어제 그걸 밑돌았다는 측면에서 테크니컬리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 주가들을 회복해야 되겠고요. 매크로 위기가 가장 큰 거고 엔비디아가 더 과하게 빠졌다는 것 때문에 엔비디아 올라가고 매크로 위기가 좀 수그러들면은 8만 원까지는 바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 자체는 다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나오는 코멘트하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는 4월 30일 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자체의 실적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 주가의 반등의 폭을 단기적으로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이 삼성전자에도 같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8만 전자를 빠르게 좀 회복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그렇죠. 그 부분이 이뤄져야지 이제 좀 방향성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서서 다행히 외국인들의 시각이 지금 네네. 전반적으로든 아니면 반도체로든 많이 빠지지 않고 좀 한국에서 놀 게 있구나, 밸류업이든 좀 그런 판단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아까 매크로 세 가지 말씀드렸을 때 금리 인하 한 번, 그거 말고 나머지는 위기로 가려다가 다시 중간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맨 위에 있는 금리 전망이 아직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전망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전고점 정도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2,560에서 2,750의 다소 중립적인 전망을 2분기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매우 유연하게 믹스 전략이 필요한데요. 얼마 전까지 반도체가 좋았는데 지금도 반도체 펀더멘털이 무너진 거라는 개념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노는 물은 꼭 반도체이냐, 기업 밸류업이냐, 인플레 방어하는 거냐 여러 가지 믹스 차원에서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국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걸 떠나서 한국 스스로도 기업 밸류업에 한 번 더 단기적으로 얘도 긴 거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딩업이기 때문에 4월 말이나 5월 초 기업 실적이 IT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몇 주 정도는 기업 밸류업, 은행 자동차주가 좀 더 강세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비중을 가장 높게 잡고요. 그렇다고 엄청 높지 않습니다. 네. 25% AI 반도체 전력, 같이 가죠. 요즘은 전력이 한 15% 비슷하게 인플레 방어, 원자재 조선 이런 쪽으로 15%, 그 나머지 현금이 45% 정도 대충 반반 치킨 이런 식인데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현재 주가 레벨에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궁극적인 것도 그렇다고 후퇴할 것도 아닌 중간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실적을 차분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금 한 45%,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식이 반반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인플레 방어,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밸류업 이렇게 좀 골고루 수시로 좀 바뀔 수 있네요. 그 안에 이제 비중은. 네, 근데 지금 다행히 좀 밸류업에 대한 좀 기대감 굉장히 큰데요. 그 안에서의 지금이라도 좀 관심 가질 만한 쪽 어디라고 보세요? 기업 밸류업에서요? 네, 왜냐면 이제 어제 밸류업이 좀 어저께 뭐 방어를 했기 KB 때문에. 9%라는데 네. KB를 좀 사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쪽의 익스포저가 이 얼마가 됐든 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익스포저는 여야가 합의가 확실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치 있을지 없을지를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드, 지금 단기다. 5월 초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다음은 나야나. 좀 밸류업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그런 전략 오늘 김장렬 본부장께서 아주 상세하게 제시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아주 강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의 반등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